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쌤의 한국어 수업 그 52번째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곳은 서강 한국어 사비 3가 문법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3가에서 우리가 공부할 곳은 계절 표현 말하기예요. 자, 계절. 한국은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 계절에 관계된 표현들, 자,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을 먼저 공부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용하기예요. 자, 인용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했던 말 또는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인용하다는 말 해요. 자, 인용하기.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유 말할 때. 자, 이유를 말하는 문법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도 한 가지를 또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서강 사비 3가 문법을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한국의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봄은 어때요? 봄에 피는 꽃, 봄꽃이라고 해요. 봄꽃이 활짝 피었어요. 봄꽃이 활짝 피었다. 봄이에요. 자, 여름은 너무 덥고 습해요. 자, 습하다라고 하면 공기 중에 이 수분, 물이 있어요. 물기가. 그래서 땀이 많이 나요. 자, 그럴 때 습하다라고 해요. 습하다. 자,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예쁘게 들었네요. 자, 뒤에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단풍 예쁘게 들다. 자,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손과 발이 얼었어요. 근데 어떻게 얼었어요? 꽁꽁 얼었다. 자, 여기에 꽁꽁이란 단어는 뭐 움직일 수 없어요. 잘 사용할 수 없어요. 이때 꽁꽁이란 말 써요. 자, 묶었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요. 꽁꽁 묶었다. 이런 말 써요.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봄을 나타내는 표현들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봄에, 자, 여기 보면 지금 첫 번째 그림 사진이 이제 봄인데 여기에 보면 하얀색 꽃이 있어요. 자, 이 꽃을 벚꽃이라고 해요. 벚꽃. 자, 그래서 봄에 대한 날씨를 보면, 표현을 보면 첫 번째 벚꽃이 피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4월달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 봄에 벚꽃 축제를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 남해안 쪽에 진해, 그리고 부산, 뭐 여의도, 그래서 한국 곳곳에 벚꽃 축제를 하는 곳이 많은데 꽃이 피다. 자, 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꽃이 날 떨어지는 것은 꽃이 지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벚꽃이 많이 피어요. 그 다음에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말은 날씨가 아주 맑고 좋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가고 싶고 그럴 정도로 날씨가 맑고 좋은 것, 이럴 때 화창하다는 말을 써요. 화창하다. 그 다음 건조하다. 건조하다는 말은 아까 여름에 공기가 습하다라고 했는데 건조하다는 말은 공기 중에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불도 잘 날 수 있어요. 이런 거 건조하다예요. 건조하다. 자, 그 다음에 봄을 타다. 자, 봄을 타다. 이건 좀 이따가 타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 중에 나오는데 사람이 이제 겨울 동안 계속 집에서 있고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봄이 되면은 이제 뭐 좀 분위기 나서 어디 여행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때 봄을 타다 이런 말 써요. 자, 그리고 황사가 심하다. 황사라고 하면 봄철에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그 바람 안에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 모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 봄에 황사라고 해요. 황사. 그래서 이 황사가 심할 때는 밖에 운동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주로 한국 봄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름. 자, 여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바닷가에 있어요. 한국의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비치 여기에서 사람들이 해수욕을 해요. 자, 여름 관련 표현 볼까요? 자, 소나기가 내리다. 자, 소나기라고 하면 여름철에 비가 한 10분, 20분 갑자기 많이 내려요. 그렇게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것을 소나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오래 내리는 것은 아니고 뭐 한 20분, 30분 갑자기 내리고 그치는 거예요. 마치 캄보디아 우기철에 캄보디아나 여기에 베트남, 태국 이 동남아시아에서 우기철에 비가 갑자기 내려요. 그리고 또 그치는 거. 그런 것처럼 한국의 여름에는 이렇게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나왔네요. 타다. 자, 더위를 타다. 더위를 타다는 아까 봄을 타다하고는 조금 달라요. 더위를 타다, 추위를 타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운 것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더위를 많이 탄다 이런 말 써요. 자, 그 다음 장마. 자, 장마가 시작되는데 한국의 장마는 주로 7월달, 7월 중순에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비가 내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마철에는 한 일주일 아니면 길면은 한 2주일 정도 계속 비가 내려요. 아침에도 비가 오고 낮에도 비가 오고 밤에도 비가 오고. 자, 그렇게 계속 비가 내리는 기간을 장마라고 해요. 자, 그렇게 비가 계속 내리고 하다 보니까 습하다. 공기 중에 이 물기가 많이 있어요. 물이. 그래서 공기가 습하고 아까 봄철에 건조하다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국의 여름에는 열대야가 시작돼요. 자, 열대야라는 건 뭐냐면 한국의 여름에는 낮에 35도 이렇게 아주 더워요. 그런데 이렇게 더위가 낮에만 더운 게 아니라 밤에도 더워져요. 그래서 밤에도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이 계속돼요. 그런 밤을 열대야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여름에는 낮에도 덥지만 저녁에도 더워요. 그래서 열대야라고 하고. 자, 이게 무덥다란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덥다란 말을 알아요. 더워요, 추워요. 네, 무덥다라고 하면 아주 덥다, 아주 더운 날씨. 이것을 무더운 날씨. 올해 여름은 아주 무더웠어. 자,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무덥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산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가을이에요. 한국의 가을 산을 보면 여름에는 산이 녹색으로 다 돼 있다가 가을에 되면 이제 산이 빨간색 또 노란색 여러가지 나뭇잎 색깔이 바뀌어요. 이것을 단풍이라고 해요. 단풍.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빨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풍이라고. 단풍. 그리고 단풍이 들다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녹색 잎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때 이것을 단풍이 들다 라고 해요. 단풍이 들다. 자, 그래서 단풍이 들다. 자, 그리고 낙엽. 자, 낙엽의 낙은 떨어지다 이런 뜻이고 엽은 잎. 자, 그래서 여름에 나무에 붙어있던 잎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그 나무에 있던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것을 낙엽이 지다 이런 말 써요. 낙엽이 지다. 자, 그리고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다란 말 써요. 자, 여기서 일교차란 말은 아침에 가장 낮은 기온, 그것을 최저기온이라고 해요. 최저기온. 그리고 낮에 가장 높은 기온, 최고기온. 요 두 개의 차이가 일교차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20도예요. 근데 낮에는 30도예요. 그러면 일교차가 10도. 자, 이런 식으로 아침의 기온과 낮의 기온이 달라요. 그것을 일교차인데 일교차가 크면은 사람들이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가지 힘들어져요. 근데 가을에는 특별히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요. 한국 가을은. 그리고 아까 봄에 얘기한 것처럼 가을에도 건조해요. 날씨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을을 탄다는 말 쓰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약간 외로운 마음도 느낄 수 있고 또 가을이 되면 왠지 어디론가 조용히
여행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그런 느낌들. 가을을 타다 이런 말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자, 겨울에는 추위를 타다. 자, 아까 여름에 더위를 타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추위를 타다. 다른 사람들보다 추위에 대해서 더 많이 느껴요. 이런 사람을 추위를 타다 이런 말 써요. 자, 그리고 귀가 시리다. 귀가 시리다는 말은 시리다. 자, 시리다는 단어는 겨울에 밖에 나가면 귀가 아주 추워요. 이럴 때 시리다는 말 쓰고, 또 만약에 나는 캄보디아에만 있어서 이렇게 더 따뜻한 데만 살기 때문에 시리다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또 시리다가 어디 쓰냐면 지금 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운 얼음물 마실 때 이가 어때요? 좀 아프고 좀 그런 느낌. 그거 이가 시리다 이런 말 써요. 또는 과일을 먹어요. 그럴 때 또 이가 조금 안 좋아요. 이럴 때 이가 시리다 이런 말도 써요. 그 다음에 손발이 꽁꽁 얼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손과 발이 움직이기 힘들어요. 이럴 때 꽁꽁 얼다란 말 쓰고, 특별히 한국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습할 것 같지만 아주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겨울에 큰 불이 많이 나게 돼요. 자,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다. 자, 기온이 15도 있다가 갑자기 0도 또는 마이너스 영하 5도, 10도 내려가요. 자, 기온이 떨어지다. 높은 기온 아래로 내려가는 게 떨어지다인데, 뚝 떨어지다 하면 갑자기 탁 떨어질 때, 이럴 때 뚝 떨어지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기온이 10도였어요. 근데 오늘 영하 5도예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어요. 이럴 때 기온이 뚝 떨어지다. 이런 말 써요. 자, 예를 들면 성적이 뚝 떨어지다. 자, 중간고사 때 내가 90점 받았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공부를 안 해서 50점 받았어요. 성적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어요. 성적이 뚝 떨어지다.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자, 그럼 이 표현들 중에서 방금 전에 타다란 단어가 나왔는데, 자, 타다 동사 한번 볼까요? 타다. 자, 타다는 뜻이 여러 개 있는, 한국 동사들은 대부분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타다인데, 이 타다를 보면 첫 번째 오토바이를 타다, 택시를 타다, 비행기를 타다, 승용차를 타다, 이런 타다가 있어요. 두 번째, 더운 햇빛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피부가 타다. 그래서 나도 프놈펜에 오래 있다 보니까 피부가 까맣게 됐어요. 피부가 많이 탔어요. 왜? 예전에는 여기 위에 보면 두 개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피부가 타다 이런 말 쓰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무슨 냄새가 나요. 밥이 타다. 밥이 타다. 또는 고기가 너무 많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기가 까맣게 타다 이런 말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타다. 자, 종이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 종이가 불에 타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타다. 월급을 타다,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다, 상을 타다, 이런 거 타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타다. 커피를 타다. 커피를 타다. 커피를 타서 마셔요. 커피를 타다. 자, 일곱 번째는 아까 얘기했어요. 추위를 타다, 더위를 타다, 외로움을 타다. 자, 다른 사람들보다 추위를 더 많이 느껴요. 추위를 타다. 더위를 많이 느껴요. 더위를 타다. 또 외로움을 더 많이 느껴요. 외로움을 타다.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봄을 타다, 가을을 타다. 자, 계절이 바뀌고 봄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또 약간 분위기가 기분이 안 좋아 이상해요. 이런 거 봄을 타다, 가을을 타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타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절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볼까요? 자, 한국의 여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자, 여름. 나는 한국의 여름 이러면 해수욕장, 그리고 수박. 한국에는 여름에 수박을 많이 먹어요. 수박. 그리고 뭐 계곡, 산에 가가지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놀아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떠올라요. 자, 근데 책에서는 장마,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열대야. 여기 장마가 2개 있네요. 열대야. 자, 밤에도 25도 이상 계속 더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한국의 가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나한테 많이 물어본다면 가을. 가을 하면은 그냥 등산,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요. 그런 것들. 그리고 가을 하면 역시 아무래도 독서의 계절, 책을 읽는. 근데 나는 별로 안 읽었어요. 자, 그래서 가을. 자, 가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단풍, 그리고 일교차가 큰 날씨, 이런 거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향의 날씨 어때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곳 캄보디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대신에 건기, 자, 아까 건조하다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기간, 건기라고 하고, 드라이 시즌. 그 다음에 비가 하루에 한 번 비가 내려요. 이런 것을 우기라고 해요. 레이니 시즌. 그래서 캄보디아,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은 건기, 우기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향 날씨는 어떤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계절 표현들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서 인용하는 표현들, 그때 사용하는 문법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법은 다는데예요. 자, 다는데. 자, 이것은 다고 하다. 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간접 인용하는 표현, 다고 하다 있어요. 여기다가 뒤에 는데가 붙였어요. 자, 그러면 주말 날씨가 화창하다는데 산책 나갈까요? 자, 는데 먼저 볼까요? 는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는데. 자, 는데는 뭐 but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는데는 배경 설명,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자, 한국 사람들은 이 는데를 사용할 때 는데 뒤에 있는 표현들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는데 뒤에 있는 말,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그 배경을 설명할 때 사용해요. 자, 이 표현도 볼까요? 주말 날씨가 화창하다. 이번 주말에 날씨가 화창하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B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산책 나갈까? 이 말 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는데, 자,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이제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같이 보러 가자.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하면 여자가 당황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직접 영화관에 가서 표를 미리 샀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친구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영화표가 공짜 영화표가 생겼는데, 자, 공짜 영화표가 생겼다. 그 어떤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처럼 는데 뒤에 있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국 사람이 어떤 는데, 은데란 말 쓰면 그 뒤에 말을 아주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한국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는데, 이 말은 다고 하다, 다른 데서 들었던 말, 그 말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때 쓰는 표현이 이 다는데예요. 자, 그래서 주말 날씨가 화창하다는데 산책 나갈까요? 그래서 B가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다는데 의미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다고 하다. 자, 그리고
이미 는데가 결합한 표현으로서 다른 것으로부터 들었어요. 어떤 날씨 일기예보나 신문, 뉴스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다는데예요. 자, 이 다는데는 뭐 평서문, 자, 보통 일반 문장이에요. 청유문, 뭐 같이 하자 이런 문장이에요. 요청하는 거. 그 다음 명령문, 해라 시키는 문장. 그리고 의문문. 자, 요 네 가지 한국어 문장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평서문일 때는 뭐 과거, 현재, 그 추측 사용하는데 동사는 이은 또는 는다고 하다. 는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가다, 간다고 하는데 간다는데. 먹다, 먹는다고 하는데 먹는다는데. 자, 형용사는 그냥 바로 다고 하는데 붙이면 돼요. 그래서 예쁘다, 예쁘다고 하는데 예쁘다는데. 많다, 많다고 하는데 많다는데. 자, 그리고 명사 이다인 경우는 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이라고, 없으면 라고. 그래서 학생, 학생이라고 하는데 학생이라는데. 교사, 교사라고 하는데 교사라는데. 자, 그리고 과거, 동사 형용사의 과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ad었다고 하는 데를 쓰면 돼요. 그래서 뭐 같다, 같다고 하는데 같다는데. 예뻤다, 예뻤다고 하는데 예뻤다는데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미래 추측이라는 표현은 동사인 경우는 미래를 쓸 수 있고 형용사인 경우는 미래가 아니라 추측이에요. 그래서 가다, 갈 거라고 하는데 갈 거라는데. 그리고 많다, 많을 거라고 하는데 많을 거라는데. 자, 그래서 형용사인 경우는 추측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청유문일 때 이때는 자고 하다. 그래서 자고 하는데 자는데. 명령문은 으라고 하는데 으라는데. 의문문은 야고 하는데 야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사용되는 표현들 보면 주로 신문이나 뉴스나 일기예보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요? 뭐뭐 다는데 쓸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한 말, 뭐 선생님이 했어요. 선생님이 집에 가라는데, 선생님이 뭐 내일 만나 자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는데 뒤에 후행절 끝에는 뭐 그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을까요? 는 게 어때요? 을래요? 등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신문, 뉴스, 일기예보에서 뭐뭐 다는데, 또는 사람 이가 다는데 뒤에는 을까요? 는 게 어때요? 을래요? 등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는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백화점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백화점에서 25일까지 세일한다고. 자, 세일하다, 영어로 SALE, 세일하면 팔다라는 뜻이에요. 팔다. 근데 한국에서 세일이라고 하면 디스카운트, 할인하다, 값을 깎아주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뭐 25일까지 30% 세일해요 란 말은 30% 디스카운트를 해요, 이런 의미예요. 할인한다, 할인. 자, 그래서 백화점에서 25일까지 세일한다는데, 자, 25일까지 세일한다는 말 들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같이 갈래?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같이 갈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라디오에서 내일은 공사 때문에 도로가 복잡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라디오에서 내일은 공사 때문에 도로가 복잡하다는데 집에서 쉬는 게 어때? 공사 때문에 복잡하고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냥 가지 말자, 집에서 쉬자,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민정이가 어떤 얘기 했어요? 뭐라고? 오늘 오후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자, 민정이가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요. 자, 그 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민정씨가 오늘 오후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는데 같이 갈래요? 자, 그래서 같이 가자 이 말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 앞에
민정씨가 영업으로 가자 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용하는 표현. 다른 사람 한 것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다는데를 사용해요. 자, 그 다음 이유 말하는 표현들. 자, 이유를 말하는 표현도 많이 있어요. 뭐 이니까, 니까, 아어서, 뭐 때문에, 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는바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예문을 볼까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늦게 도착했어요. 자, 버스를 늦게 도착했어요. 왜 늦게 도착했어요? 버스를 놓쳐서 늦게 도착했어요.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늦게 도착했어요. 자, 근데 이 는바람에는 항상 뒤에 늦게 도착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안 좋은 일만. 자, 그래서 는바람에는 선행절. 자, 선행절이라고 하면 이 문법이 사용되는 그 앞문장, 버스를 놓치다. 자, 이게 선행절이고, 후행절이라고 하면 요 문법, 사용된 문법 뒤에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늦게 도착했다. 자, 이게 후행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는바람에는 앞에 앞문장 때문에 뒤에 뒷문장이 안 좋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를 나타낸단 말은 뒤에 안 좋은 경우가 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는 바람에 눈이 나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자, 눈이 나빠졌어요. 왜?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 이 는바람에는 사용되는 걸 보면 항상 는바람의 앞에는 동사의 기본형, 과거, 미래 쓸 수 없어요. 현재,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고 는바람을 써요. 자,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항상 현재형인 는바람의 형태로 사용된다는 거. 먹은 바람에 이거 안 돼요. 또는 미래 먹을 바람에 안 돼요. 항상 현재형이 는바람이라고 쓴다는 거. 그래서 친구가 늦게 오는 바람에 30분이나 기다렸다. 자, 30분 기다린 이유는 친구가 늦게 왔어요. 자, 근데 하지만 쓰는 것은 오는 바람에를 쓰고 과거형은 제일 뒤에 기다렸다. 여기에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명령형이나 청유문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제일 뒤에 후행절 마지막 문장에 명령형, 명령문, 뭐뭐 해라, 하십시오, 하세요 쓸 수 없어요. 청유형, 뭐뭐 하자, 합시다, 자, 할래요, 할까요 쓰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는 탓에, 는 통해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는 바람에, 는 탓에, 는 통해는 A 때문에 뒤에 B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자,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에 늦었어요. 늦잠을 잔 탓에 학교에 늦었어요. 늦잠을 자는 통에 학교에 늦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는바람을 사용해서 말해볼까요? 오늘 왜 늦었어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었어요. 어제 파티에 안 갔다면서요?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못 갔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배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못 받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데 뒤에 A 때문에 B가 안 좋은 경우가 됐을 때 는바람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종합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페이 씨와 알렉스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페이, 알렉스 씨,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갑자기 중국에서 어머니가 오시다. 자, 약속을 못 지켰어요. 알렉스, 미안하기는요. 괜찮아요. 어머니랑 구경 많이 했어요? 네, 서울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보냈어요. 요즘 날씨가 화창해서 다니기 좋았겠어요.
봄꽃도 많이 피었잖아요. 네, 어머니도 아주 좋아하셨어요. 아참, 알렉스 씨 일산에 살지요? 고향 꽃축제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고향 꽃축제가 가볼 만하다. 친구들하고 같이 갈래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좋아요. 일산은 제가 잘 아니까 안내할게요. 자, 그럼 여기 오시다. 자, 갑자기 어머니가 오셔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 어머니가 오시는 것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오시다. 오시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켰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고향꽃 축제가 가볼 만하다 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갈래요? 라고 제안을 해요. 자, 가볼만 하다는데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문법을 오늘은 먼저 계절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자, 그리고 또한 타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으로서 어떤 다른 데 있는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을 듣고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다고 하는데 줄여서 다는데. 자,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건데 특별히 A 때문에 앞에 있는 이 A 때문에 뒤에 B 항상 안 좋은 경우가 할 때 사용한 문법이었어요. 는 바람에.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러분 과제는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 나는 봄을 좋아해요. 나는 겨울을 좋아해요. 아니면 이거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은 나는 건기가 좋아요. 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에 또 공부하도록 해요. 자, 수고했어요.